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6th March 2021, Saturday, 12:10. 새벽 12시 10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불금입니다. 사실 저는 불금이라고 해서 막 신나게 놀 그런 나이는 좀 지났기 때문에 불금이라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면 왠지 마음이 좀 가볍고 특히 일주일 중에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금요일 저녁에 부담 없이 내일 토요일 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제가 그닥 늦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분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토요일 날은 아무래도 운동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일요일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없죠. 토요일 날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잠들고 싶지 않은 그런 불금입니다. 자, 오늘 해 드릴 주식은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주스 좀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갈증이 엄청나네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치과 치료를 좀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치과 치료 받고 그다음에 막 리서치하고 신문도 읽고 막 책도 보고 막 유튜브도 보고 연구하다가 초저녁에 조금 깜빡 자서 누워서 편하게 자지 못하고 서재에서 언제 잠들지도 못하게 막 공부하다가 그냥 잠들어서 몇 시간을 그냥 앉아서 정신없이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나서 샤워 좀 하고 그다음에 일단 한 편 찍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따 1시 반에 또 우리 첫째 딸 그레이스를 데리러 가야 돼서 그때 또 바람도 좀 세고 조금 덥네요, 날씨가. 오늘 낮에는 진짜 날씨가 더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 꾸미는 거가 그때 인제 사실은 임시 스튜디오라 돈을 최대한 많이 안 들이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인제 어쨌든 벽이나 이런 거 도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배하시는 분이 오더니 도배하기가 좀 쪼끔 더 말리고 건물이 쪼끔 좀 비어 있었던 지 좀 돼 갖고 뭔가 쪼끔 습기가 차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갖고 그날 공사가 안 될 것 같다고 "다시 날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시로 좀 쓸 건데 에 그냥 바로 도배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 한번 윌하고 같이 그냥 다이소에서 그 포인트 벽지 같은 걸 사다가 붙였는데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잔뜩 사다 놓고 이걸로 마무리 월요일 날 마저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편 거기서 찍어 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포인트 벽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소파 같은 건 있는 게 있어서 갖다 놓고 테이블 그런 건 다 사 놨기 때문에 아직 배달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임시로 갖다 다른 거 누구한테 좀 빌려다가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일단 임시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큰돈 안 들이고 그냥 원래부터 큰돈 들이지도 계획도 그랬지만 그보다 더 알차게 아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났습니다. 지금 예전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롤링 리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또 각 기업별로 긴급 사용 승인을 또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EMA에서 기초 자료를 주면서 이제 어떻다는 정보를 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국가에서 개별로 EMA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럼 판매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바이오시밀러가 아니고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기존 신약보다는 원래 처음에 서정진 회장은 8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에 그러면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현재 팔린다고 하니까 80% 정도면은 얼마입니까? 160만 원 정도죠. 그런데 일단 보수적으로 여기 애널리스트들은 한 100만 원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300만 명 정도를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만 잡아도 이게 매출이 3억 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 단순하게 3조 매출이 더 오르는 게 아니고 기존 원래 그 1조 8천억 원을 했었잖아요. 올해 가만히 있어도 한 2조 5천억 원 하겠죠. 거기다 플러스 3조니까 5조 5천억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하고 헬스케어하고 합해서 4조 정도 했는데 올해 5조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5조가 좀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다 3조를 플러스하면 8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만 돼도 10조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아마 내년까지는 좀 많이 팔리겠죠, 치료제가. 그리고 이게 10만 원이 보수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러니까 만약에 160만 원 8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100 뭐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하고 그게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어차피 올해 세 개사가 합병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쩌면 10조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2-3년 후에 빅 글로벌 파마시티컬 컴퍼니가 될 걸로 예상했었는데, 잘하면 올해 말에 되지도 않을까. 셀트리온이 항상 안 될 것 같은 일을 기적적으로 만들어 온 회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셀트리온의 그 기업 가치를 새로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존에 지금까지 평가되어 잣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주가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국채 금리 인상이 뭐 그런 이슈도 있고 하지만은 주가가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생각에는 바닥을 탈출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로나 올 때도 우리가 전부 패닉에 빠지고, 야, 이거 과연 이게 증시가 다시 봄날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순간 탄력이 받기 시작하자 금방 탄력이 받고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펀더멘털이 바뀌고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중에 좀 유명한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떤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아직 세계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상당히 국내 내에서긴 하지만, 물론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아져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예를 들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버블닷컴 빠질 때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였었고, 그다음에 인베스트에 있어서도 어떤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주식에 대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옛날에는 "야, 주가 뭐가 많이 올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딱 물어보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투자할 만한 우량주는 어떤 게 있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그러니까 그 물론 요즘은 가치 투자하고 성장주하고 같이 가지만 어찌 됐든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요 책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에서 그 서정진 명예회장님이 원래 이제 삼성에서 4년 일하다가 한국 생산성본부로 옮겼는데, 생산성본부 3부였던 손병두 부회장, 전 전경련 상금 부회장인데 불러서 갔습니다. 원래 손병두 부회장님이 삼성 비서실 출신인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불렀는데, 원래 3년 만에 생산성본부 있다 다시 대우차로 갔는데, 대우가 1978년 세안자동차를 GM으로부터 인수해서 대우차로 이름을 바꾸고 생산성본부에 컨설팅을 맡겼다. 대우차의 품질과 생산성 혁신 방안을 내라는 것이다.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다. 차를 팔려면 차종이 최소 5개는 있어야 한다. 대형차부터 경차까지 차 하나를 개발하는데 3천억이 든다. 당시 대우차 생산량이 연간 20만 대다. 그럼 개발비만 대당 150만 원꼴이다. 차를 팔아도 개발비가 안 나온다.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할 답이 없다. 프레젠테이션 결론은 단 3줄이었다.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해서 망하고 개발을 안 하면 차가 없어서 망하는데 왜 GM을 인수하셨습니까? 김우중 회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품질과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냐고 했다. 김 회장이 대책이 뭐냐고 하기에 대책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다고 했다.
김 회장이 대책을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동유럽이 개방되니까 걔네들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200만 대 규모로 늘리면 차 한 대당 개발비가 15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건의했다. 대우차가 이후 동유럽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 것을 보면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 같다. 내 생각이 자네와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동유럽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해서 김 회장이 대우차로 오라고 했다. 김태구 회장이 나를 임원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운전기사가 와서 오늘이 출근 날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셀트리를 이해를 하고 서정진 회장님을 이해를 하려면 그 서정진 회장님의 개인 히스토리를 좀 알면서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했고 그런 히스토리를 알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셀트리온 모르겠습니다. 주주총회가 지금 코로나가 그때는 이제 아마 뭐 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열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올 뭐 11월 달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니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뭐 도달한다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진 않을까 싶어서 내년부터는 해외여행도 조금 다닐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됐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셀트리온 주식을 새롭게 재평가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리고 곧 그것이 반영이 될 것이다. 늦어도 4월 달 정도서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호플리 3월 중순이나 말부터 하루라도 빨리 좀 셀트리온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삼성바이오 좀 얘기하니까 막 굉장히 좀 심하게 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셀트리온 저도 인제 지금 주주지만 어쨌든 주주로서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면 그런 댓글까지 다셨는지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셀트리온이 어찌 됐든 물론 아직까지 막 박차고 비상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비상을 해 갖고 앞으로 더 큰 비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제 뭐 잊을 수는 없고 뭐 좋아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지금은 어찌 됐든 그 산발을 미워하는 그 증오의 마음은 털어버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저는 셀트리온 주주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오랜 히스토리를 다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는 압니다. 그분들의 마음고생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은 앞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다. Moving forward 할 시점이다. 요 점만 말씀드리고 그분들의 폭넓은 아량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